지하철 개찰구를 지날 때마다 들리는 그 익숙한 소리 있죠. 어르신은 요금이 면제됩니다. 근데 이 친숙한 안내 음성이 사실은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만들고 심지어는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198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에 시작된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가 이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뭐 복지, 세대 갈등, 심지어 우리 사회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겨 있었어요. 맞습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실태 보고서부터 연령 상향 찬반 논쟁, 또 대구시의 파격적인 실험, 해외 사례까지 아주 입체적인 자료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단순히 연령을 올리자 말자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40년 된 사회적 약속이 왜 지금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아, 구조를 이해하는 것? 네, 먼저 숫자를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좀 체감해 보고요. 이어서 재정 건전성과 노인 복지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 논리들을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대구의 흥미로운 실험과 해외 사례를 거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 가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상황이 대체 얼마나 심각한지 그 현실부터 짚어보죠. 제가 자료에서 보고도 진짜 믿기지 않는 숫자를 하나 봤는데요.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무임수송 적자가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넘었다고요? 네, 4천억 원. 이게 다 무임승차 때문에 생긴 손실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정확히는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손실 추정액입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더 심각한 건 전체 부채 규모예요. 아, 부채요? 총 부채가 7조 3천억 원에 달해요. 이쯤 되면 뭐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적 문제에 봉착한 거죠. 와, 7조 3천억. 정말 심각하네요. 자료에 나온 운영 현실화율이라는 개념을 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전국 평균이 29.8%라고 하던데 이게 그러니까 승객 한 명 태울 때마다 원가의 70%를 손해보고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특히 광주는 승객 한 명 태울 때마다 5,622원씩 손실이 난다니. 5,622원이요? 와, 이건 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하필 지금 이 문제가 터져 나왔는가 하는 점이에요. 아, 왜 지금이냐? 네.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4년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1%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죠. 말 그대로 젊은 국가였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제도를 설계할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이런 초고령 사회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거죠. 4.1%에서 20.3%요? 네, 비율로만 보면 40년 만에 5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더 좀 암울한 건 미래 예측인데요. 2047년에는 이 비중이 38%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여요. 38%? 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내부 분석에 따르면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40년에는 무임수송 손실액이 최대 12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12조 원이요? 와, 그건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액수네요. 그 정도면 단순히 적자 문제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건 더 이상 회계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거예요. 안전 문제요? 네. 당장 돈이 없으니 노후 전동차 교체나 낡은 시설 개선이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안전 문제였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해결책이 바로 연령 상향, 그러니까 기준을 70세로 올리자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역시 돈 문제더라고요. 네, 그렇죠. 대구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무임 손실 비용의 약 25%에서 34%를 즉시 줄일 수 있다. 네,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사회적 인식의 변화였어요. 요즘 65세는 청년이다. 이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서울 시민 64%가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데 더 놀라운 건 60대 이상에서도 72.3%가 찬성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를 세대 갈등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사자인 어르신들조차 상당수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 어쩌면 이건 우리가 40년 전에 맺었던 약속이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으니 이제는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야 할 때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낡은 약속을 폐기하자가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만들자는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방향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겠죠? 물론이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잃게 될 거라는 우려가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반대 측의 핵심 논리는 눈앞의 적자를 줄이려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요금을 내야 할 경우에 지하철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노인은 43.5%에 불과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절반 이상은 지하철 이용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그냥 집에만 머무르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노인들의 외부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여기서 보이지 않는 사회 경제적 편익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편익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무임승차 제도가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유도하면서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이 연간 최대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3천억 원이나요? 네. 우울증 감소로 인한 의료비 절감액이 약 544억 원,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702억 원에 달합니다. 아, 이건 정말 풍선 효과의 전형적인 예시네요. 지하철 예산을 아끼려다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구멍을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반론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고요. 대한노인회에서 정년 연장 같은 소득 보장 대책도 없이 혜택부터 없애는 건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결국 재정 건전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이동권 보장이라는 복지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팽팽한 논쟁 속에서 대구시가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시작했더라고요. 전국 최초의 통합 무임승차 제도. 저는 이 설계 방식을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연령만 70세로 올리는 게 아니더군요. 네, 아주 정교한 주고받기 전략을 사용했죠. 주고받기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은 기존 65세에서 매년 10살씩 올려서 2028년에 70세로 만들고요. 그 대가로 지금까지 혜택이 전혀 없었던 시내버스를 75세부터 무료로 시작해서 매년 10살씩 낮춥니다. 아, 그래서 똑같이 2028년에 70세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2028년이 되면 70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하고 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지하철 혜택은 조금 줄이는 대신에 버스라는 새로운 혜택을 더해서 전체 이동권의 총량을 늘려준 셈이군요. 맞습니다. 1년간의 성과를 보니 시민 만족도가 99.5%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아주 좋던데요. 네,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8.69%에서 13.32%로 크게 늘었고요. 특히 지하철역 접근이 어려웠던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이동의 폭이 훨씬 넓어진 거죠. 그렇군요. 다만 과도기적인 갈등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99년생의 경우 앞으로 5년간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죠.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완벽한 제도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자료를 보니 우리처럼 100% 완전 무임은 거의 없다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대부분 훨씬 더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는 기본적으로 할인을 해주되 가장 붐비는 출퇴근 시간, 즉 피크타임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아예 100% 요금을 받습니다. 아, 그게 합리적이네요. 가장 혼잡할 때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도쿄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실버 패스를 발급받는 비용을 다르게 부과합니다. 소득에 따라서요? 네. 미국 뉴저지는 62세 이상에게 30% 할인 혜택만 주고요. 이 사례들의 공통적인 핵심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모든 논의는 그래서 이 돈을 누가 낼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건 정부의 노인복지법 때문에 생긴 손실이니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여기서 코레일과의 형평성 문제가 등장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아니, 똑같은 법을 적용받는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은 정부가 무임수송 손실의 80% 가까이를 보전해주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2호선은 한 푼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던데요. 신도림역 1호선 승강장에 서 있으면 국비 지원을 받는 국민이고 바로 옆 2호선 승강장으로 새 걸음 옮기면 지자체를 파산시키는 무임승차격이 된다. 이건 코미디 아닌가요? 불합리한 구조인 건 명백하죠. 이게 법적 근거의 유무 때문인데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해결책이 단순히 연령을 70세로 올린다거나 정부가 돈을 낸다는 것 외에도 다양한 정책 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대안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군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자료에서 제시된 몇 가지 흥미로운 대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 나눈 해외 사례처럼 이용 시간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아, 피크타임 제한 같은 거요? 네, 예를 들어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만 요금의 30에서 50%를 부과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만 연간 최대 250억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고요. 열차 혼잡도를 낮추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 그건 꽤 현실적인 대안으로 들리네요. 또 다른 건 없나요? 두 번째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입니다. 모든 고령층이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건 기술적인 문제와 사회적 부작용이 따릅니다. 개찰구를 지날 때마다 개인의 소득 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이른바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건 정말 민감한 문제겠네요. 내가 가난하다는 걸 매일 지하철 탈 때마다 증명해야 하는 셈이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액제 도입 또는 할인율 조정입니다. 완전 무료 대신 한 번 이용할 때마다 500원 같은 소액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전체 요금의 50% 할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죠. 아,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책임 비용을 부과하면서 공짜라는 인식을 없애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0년 전 대한민국이 아주 젊은 국가였을 때 설계된 무임승차라는 약속이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도시철도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단순히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식의 단편적인 해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대구시처럼 버스와 연계해서 혜택의 총량을 늘려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해외 사례처럼 혼잡 시간대 이용을 제한하는 등 훨씬 더 정교하고 다각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의 대전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분담, 즉 PSO 비용 보전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건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 지자체,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의 논의는 단순히 지하철 요금 문제에 그치지 않아요. 이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마주할 수많은 선택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예고편이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대가로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께 무엇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더 나은 의료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더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일까요? 어쩌면 이 무임승차 논쟁의 본질은 낡은 약속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40년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세대 간의 약속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입니다.